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한가운데서 늘 따라다닌, 그러나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오래된 말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에서는 이 말이 법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장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어야 한다. 이 말은 마치 가문의 규칙처럼 내려왔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남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것이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저 역시 결혼 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우리는 결혼 첫 해부터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늘 시부모님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고 저는 따라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도 손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장남의 집은 그래야 해. 그 말은 제 마음을 돌처럼 짓눌렀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약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참으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장남 집은 든든하다.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니 복받았다. 하지만 저는 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의무라며 당연하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가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했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외로움이 커질수록 예전 말이 떠오릅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 큰아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나와 남편을 모셔야 하는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 그런 기대는 욕심일까? 어느 날 농담처럼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 잘 모셔야지.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형제자매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이 아이에게는 불합리한 짐이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에 아이까지 키우는데 부모님까지 모시는 건 너무 벅차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솔직히 이해도 됐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을 모시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 주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 모셔. 다른 자식들은 돈만 조금 보태. 아니야, 요즘은 다 나눠야지. 장남만 고생하면 불공평하지. 의견은 늘 팽팽히 갈렸습니다. 한 친구는 장남 부부가 부모를 모시다 결국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딸이 부모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오빠들은 돈만 조금 보냈지만 실제 수발은 딸 몫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장남에게만 모든 걸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모두가 나눠야 하는 걸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누가 부모님 곁에 더 오래 있어야 하는지, 누가 병원에 모셔가야 하는지, 누가 생활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작은 문제들이 쌓여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동생들도 조금은 도와야죠. 그 말이 고맙지만 안쓰럽습니다. 홀로 짐을 지려는 아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작은 딸은 또 다른 입장을 냅니다. 엄마, 왜 오빠만 힘들게 해? 우리도 조금씩 나누자. 그 말도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의 시댁이 생겼고 아들은 맞벌이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라 부모를 모시는 일은 점점 뒷전이 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장남의 아내가 시부모까지 떠안아야 하죠? 그 말이 불편했지만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며느리였을 때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결국 문제는 전통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했던 말이 지금은 불공평하고 시대착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외로워지면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장남만 부모를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자식이 조금씩 나눠야 할까요? 친척 모임에서 큰 소리 나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다 떠맡아야 해?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지. 목소리는 커지고 결국 부모님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함께 웃으며 나이 들고 싶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합니다. 결국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장남이라 늘 부모님 곁에 계셨는데 결국 병이 났어. 동생들은 미안하다며 돈만 보냈지. 그런데 부모님은 오빠만 찾으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쓰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녀인데 결국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 오빠들은 사정이 있다며 발을 뺐어. 결국 부모님 임종도 내가 지켰다.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늘 무겁고 억울한 짐을 진다는 겁니다. 그 짐은 장남일 수도 있고 장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에게만 짐을 지우고 싶진 않아. 그러나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곁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 모순된 마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입장은 더욱 분명합니다. 저희도 살기가 팍팍한데 시부모님까지 떠안으라니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였을 때 같은 말을 속으로 삼켰으니까요. 세월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이고 아이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짊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여전히 전통 속 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저를 위로합니다. 엄마, 시대가 달라졌어. 오빠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 조금씩 하자. 그 말은 이성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장남에게만 맡기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식이 공평하게 책임을 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가까이 있는 자식이 더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꿈.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따지지 않는 풍경.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다시 현실의 갈등이 떠오릅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늘 바쁩니다. 아이 학원, 회사 일, 집안일. 그 속에 저와 남편이 들어갈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시대가 변했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외로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질수록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더 커집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할까? 친구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전통은 지켜야 해. 아니야, 요즘은 모두가 나눠야 해. 의견은 끝없이 갈렸습니다. 결국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히 누가 모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 짊어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를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어져야 할 도리일까요?
세월은 흘러도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될수록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모셔야 하는데 멀리 살아서 연락도 없어요. 딸이 가까이 살아서 결국 다 챙겨주지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짐을 지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친척 어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집안의 도리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가끔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솔직히 부담돼요. 하지만 외면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희생 위에 제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반성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엄마, 건강 잘 챙겨. 오빠한테만 기대지 말고 나한테도 말해. 그 말이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딸은 멀리 살아 자주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아들이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장남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부모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장남에게 맡기는 건 불공평합니다. 형제자매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쓰고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돈을 보내든 시간을 내든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우리 모두의 부모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을 모시며 흘린 눈물이 지금 내 자식들에게 또다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저는 더 이상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를 모시는 문제는 장남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누구 한 명의 희생이 아니라 자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일 겁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 조금 부족해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 하나에게만 기대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를 생각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말,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켜야 할 도리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음극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